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요.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검찰에 기소되면서 음주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쇄도하면서 관련된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뺑소니 하라는 소리냐 이러면서 입법 보완 필요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됐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었어요. 김호중 씨 기소되면서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던 음주운전 혐의 결국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조계에서는 예측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김호중 씨가 음주 직후에 이미 자리를 뜨고 다른 사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야 음주 측정을 하니까 좀 유의미한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되지 못했어요. 물론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역산해서 그 음주치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입증까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음주 혐의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비난의 여지가 높았던 부분이 이후에 본인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술을 구입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 음주를 피하기 위한 꼼수 이런 걸로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 이후에 의도적으로 오히려 음주를 함으로써 이것이 음주 당시,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는 음주하지 않았고 이후에 음주한 것이 검출된 것이다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한 꼼수로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 술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술타기를 통해서 음주 혐의를 피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이제 입법 발의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음주 이후에 술을 더 마심으로써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여쭤봤냐면요. 사실은 이거 대답 들으려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고요. 여기에 김호중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애초에 예상됐던 중형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법률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요. 김호중 씨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고요. 이 50대 남성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근데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동시에 같이 음주를 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부분이 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그런 혐의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요.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못 이루어졌고 음주 혐의는 빠지게 되었죠. 최종적으로 이 해당 50대 남성은 이전에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는데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이라면 중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전에 음주 전력도 있었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있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음주 혐의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징역 1년 2개월 정도가 선고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양형 기준에 따른 예측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김호중 씨 사건 터졌을 때 자꾸 우려가 나왔던 게 바로 이거를 우려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 사건은 물론 지난해 6월에 있었고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만 바로 법원에서도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엄하게 처벌을 내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사건 사고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